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시장이 끝나가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 반등을 할 것인가? 반등 뭐 하기도 하겠죠. 하기도 하겠는데 오늘 좀 이제 브리핑을 해볼 건 그간의 3월 15일부터 외쳐왔던 시즌 1에 대한 종료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국도 위험합니다. 특히나 원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수요일날 어제 새벽에 창펑자오가 4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창펑자오 4개월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 다른 것들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 4라는 게 무슨 뜻인가?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죠. 바이낸스 창펑자오는 크립토 불런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정보를 한 번도 뿌린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뿌린 적이 없어요. 제가 2018년부터 봐왔거든요. 한 번도 이제 가짜되는 정보들을 반대되는 정보들을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뭐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어떤 시그널을 줬냐면 숫자 4를 딱 이제 그, 그 4를 가리키는 이 손가락 하나 접어가지고 2023년의 모든 뻐들을 다 무시하라 라고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립토 시장은 올랐죠. 중간중간에 뭐 어떠한 뭐 공격거리들이 있었어도 어떤 재료들이 있었어도 결국에 오르긴 했습니다. 창풍자하고 또다시 시그널을 줬었죠. 그런데 그가 4개월의 공백 기간이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데 여기서 3개월도 아니고 4개월도 5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4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짤방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숫자 4를 가리키면서. 근데 여기서 모순되는 게 있는 게 예를 들어 창펑자오가 판결을 받고 나서 나오는 와중에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와중에 손가락 4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포즈를 취했다면 그건 또 달라지는 얘기거든요. 뭔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재판 판결 결과가 4개월로 나온 거는 미국 쪽에서 이거를 조롱한 거일 수도 있다. 마치 버드를 무시하라는 듯한 그런 것들로 해석들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 좀 트렌드들을 보니까 자 이것부터가 뭔가 좀 이상하다. 첫 번째가 라고 생각을 해요. 또 두 번째 GCR이라는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왜 유명해졌냐면 22년도에 이렇게 설립이 됐잖아요. FTX 거래소에서 리더보드를 달성을 하면서 1000달러로 150억 이상을 벌었다는 걸로 유명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또 더 유명한 인물들이 몇몇 더 있죠. 근데 외국에서는 이 정도만 됐는데도 충분히 이 인기몰이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무언의 약간 좀 제가 볼 때 세력들의 세컨드 계정으로 저는 추정을 했어요. 예전부터 언젠가는 좀 이제 뒤통수를 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장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시그널을 줬던 게 루나 코인이 폭락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예상을 해줬거든요. 루나 숏을 200억인가 몇백억 잡아가지고 그것들을 인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폭락이 됐던 걸 예상을 해가지고 더 이제 팔로우들이 많이 늘어났던 그런 것 늘어났던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돌아온 게 작년 4월 달에 이제 크립토 관련된 것들 킵앤 고잉 막 이런 이제 바이 앤 홀드 이런 식의 이제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트위터를 닫아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교묘하게 4월 14일 날 복귀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투자했다면 그냥 살아남고 현물 포지션을 유지하고 항복하지 마십시오. 자, 이 말이 뭐냐면 현물을 계속 가지고 가라. 누군가 한테 말했듯이 청사는 거래자로부터 강제로 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현물 구매자에게 영향력이 필요한 사람, 나는 소셜미디어에서 은퇴를 즐기고 있지만 졸업을 했지만 미래가 여전히 밝은데 내 형제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당연히 GCR은 그간에 맞춰왔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 1000만 명이나 봤어요. 좋아요 5000명, 6만 명, 리트윗 2만 명, 댓글 5000개.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흔들리기 직전의 상황에서 GCR의 이 트위터 덕분에 이걸 그대로 추종했던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것만 이 데이터만 해도 맞죠? 그리고 그 전까지 작년에 암호화폐 마지막 트위터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장기적인 확신이 있으면 좀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결과론적으로 올랐던 상황이니까 더더욱 신뢰가 갈 수밖에 없었겠죠. 해외 쪽에서. 근데 갑자기 마지막 트위터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1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바이앤홀드. 이번에는 꺾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GCR을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 그리고 4월 12일이죠. 14일 시장은 반대로 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라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중동에서 그거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현물들을 손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간 대비 이거 비트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알트코인들은 그간에 더 많이 떨어진 거 아시죠? 그러니까 비트가 비비더라도 알트코인들을 회복 못하고 계속 떨어졌던 구간들에 계속 존버를 했어요.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가 GCR이 돌아왔기 때문에 컴백. 자, 그러면 반응들이 어떻게 될까? 이게 왜 그러냐? 실제로 해외 트렌드를 보시면 GCR만 검색을 하더라도 GCR이 돌아왔는데 왜 이러지? 왜 떨어지지? 이런 내용들만 트위터 보시면 1000개가 몇백 개가 넘어요. GCR만 보시면. 그쵸?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다? 세력들한테 사주를 받아가지고 반대로 역정보를 흘리는 거일 수도 있다. 그간에 2번 크게 맞췄잖아요. 올라가는 거 그리고 루나 폭락.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는 트레이더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이름 자체로 GCR이고 사토시 나가모토랑 비슷해요. 결이 그냥 익명이야. 틀리면 뭐 어쩔 건데 GCR인데 이 사람이 누군데요? 뭐 골드만삭스의 뭐 어떤 트레이더예요? 뭐 FTX의 이제 뱅크먼 프리드처럼 알려져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GCR은 그 자체 그냥 사이버 공간 속의 GCR 그 자체입니다. 틀렸다고 해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건 분명히 역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반영들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다뤄볼 것들은 많은데 3월 15일에서 제가 기점으로 말씀을 드린 게 실제로 비트코인 1억 소식 듣고 3월달 초에 들어와가지고 비트는 비싸니까 알트코인 샀던 사람들 특히나 국내 점유율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시장 유동성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주면서 올리냐고 제가 시즌 종료를 크레이그 라이트가 그 판결 받고 나서부터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사실 예전이었으면 한 3주면은 폭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이었으면. 근데 요즘에는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게 뭐냐면 아니 그게 먹을 게 많으니까. 예전이었으면 진짜 2019년 전만 해도 이거 폭락 한 일주일이면 한 2, 3주면 나왔어요. 그러니까 텀이 굉장히 느려진 게 그때는 비트코인 선물도 비트맥스나 이런 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먹을 거리들이 선물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세력들이. 근데 지금은 마진 거래도 있고 뭐 선물도 알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좀 느려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을 하는 것도 사실 미래를 너무 좀 빨리 보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간에 40일 가까이에 이렇게 빼는 것도 올라갈 때도 그렇게 올리더니만 한 번 애들 안 올리고 뺄 때도 이렇게 희망 고문하면서 빼버리니까 정말 난이도가 최악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 지금 알트코인들 미리 50% 그냥 박살났는데 더 떨어진다며 진짜 완전한 시즌 종료예요. 저희는 이미 다 피했죠. 한 달 전부터 조롱과 완전 그냥 비난에 뭐 DCA 뭐 모아가는 전략 그냥 잠깐 다음날에 10% 올라가면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근데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나도 내 포지션에 대해서 잠깐 흔들린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하루 종일 보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뭐 시간들을 내 가지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이제 여유 있게 좀 이제 즐기면서 좀 이렇게
시장 좀 변동이 있을 때나 움직였을 텐데, 그리고 그때는 예전에는 텀이 굉장히 빨랐어요. 비트코인만 봤을 때. 근데 지금은 먹을거리들이 많아지니까 이 텀이 늦어지는 거죠. 천천히 가는 거죠. 천천히.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거의 보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안 가고 이런 것도 보면서 살짝 그런 것도 있었는데, 굳건하게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불장 2차 불장 온다라고 한 번도 단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번복한 적도 없고 바꾼 적도 없고, 3월 15일부터 시즌 1 끝났다. 시즌 1이 끝나야 이제 덱스가 올 것이다부터 해가지고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일관되게 저만의 생각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카테고리를 만든 데도 이유가 있겠죠. 빅쇼트 24년 자산시장 대폭락이 대비를 하다. 한 텀 쉬고 폭락, 그냥 폭락. 지금 한 텀 쉬고 폭락의 과정들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알트장 종료. 남은 시간 길어야 3주라고 했잖아요. 제가 10일 전에. 얼마 안 됐죠. 뭐 길어야지 뭐 2달이라고 했나요? 3주 길어야 3주. 길어야. 지금 11일밖에 안 됐어요. 내가 이 카테고리를 왜 만들었겠어요. 제가 해째와 그래째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또 하나 재밌는 사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종말의 바보라고 이 넷플릭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컨텐츠가 있어요. 이게 주된 내용이 뭐냐면, 넷플릭스에 유독 이제 한국의 히트작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드리기에는 너무 좀 복잡합니다. 이제 말하기도 너무 힘들다. 제가 말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자, 종말의 바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주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선생이 1화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힌트라고 그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좀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 두 개만 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불멸은 과학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형적인 또다시 이제 반기독교적인 기독교인들 완전 그냥 정신병에 대한 프레임을 가질 수가, 프레임이 씌워질 수가 있는 그런, 이게 이 종말의 바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한국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행성이 좀 충돌을 하는데, 그 전까지 생존 게임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아남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화밖에 안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거 스포하시면 안 돼요. 댓글에 저 이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소행성 충돌해가지고 거의 한국이 망하기 직전에,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의 약간 본능, 본성, 그리고 이기심, 그리고 이제 분열되는 과정, 질서가 어떻게 지켜지다가 분열이 되는 거고, 막 이런 과정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룰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재난 상황과 이게 메타포를 좀 이제 넣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소행성 충돌까지 아니어도 경제 공황이 됐을 때랑 똑같아요. 똑같죠. 경제 공황이나 사실 소행성 충돌이나 인플레이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엄청 미친 듯이 올라버리면 그게 그냥 뭐 전쟁이나 마찬가지지 사실. 그쵸? 돈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소행성이 충돌을 하는데, 이제 뭐 하나님을 외치면서 기도를 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좀 이상한 듯이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예를 들어 더글로리부터 해서 오징어 게임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히트작들에 나오는 이런 이 어젠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깊게는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가 당연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프레임들이 있고, 또 중요한 게, 자 이거 잘 보세요. 배구표 보이시죠? QR코드 배구표 보이시죠? 중국의 상징입니다. QR코드. 중국에서 지금 테스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한국 돈 안 받아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러나 식권.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배경이 한국인데 한국 돈을 안 받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러고 나서 달러나 식권 주세요. 식권이 약간 배급표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식권 가지고들 이거 먹는가 봐요. 밥이나 이런 것들 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가치가 있는 게 또 달러래. 원화는 안 받는데
원화 가치의 폭락과 달러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 제가 전부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젠다일 수도 있다. 미리 카르마처럼 알려주는 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오징어 게임들 한 번씩 보셨죠, 다들? 여기에도 심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비교 대조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져 있으니까. 일반적인 작품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모든 한국 작품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보시면 딱 보면 딱 티가 나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여기서도 나온 게 뭐냐면 이 배경들이 뭐예요? 돈 때문에들 참여들 하죠. 그리고 이 해외 선물로 이제 망하고 뭐 자영업자들 망하고 뭐 이제 주식 같은 거 하다가 망하고. 근데 시기가 뭐냐면 21년도 9월 17일에는 그 다음에 불장 사이클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불장 사이클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그 다음에 폭락장이 왔어요. 단 3개월 만에. 그 말이 뭐냐면 저는 이것 또한 예상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자산시장 폭락장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이런 상황들. 물론 오징어 게임이 시작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해준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자영업자부터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망하는 상황에서 돈들의 이제 급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들 참여를 한다. 자영업자는 물론 전부터도 이제 거리두기랑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리 인상까지도 영향을 받았을 텐데 이것과 결이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핵심 뭐 제가 다음화나 이런 걸 안 봤는데 미국 달러를 왜 쓰게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해석을 하는 건 이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묻어 있는 걸로 보이니까 원화 가치의 폭락과 달러 가치의 상승. 지금 달러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달러 가치? 미국 쪽에서 혼자서만 독단적으로 금리 올려버리면 달러 가치 상승을 합니다. 왜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냐면 중간에 또 이제 세력들이 자산 시장에 들어갔던 자금들을 빠르게 현금화를 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주식까지 마찬가지로 현금화 해버리고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달러 금리까지 높아지니까 달러를 채택하는 세력들이 더더욱 많아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산 시장이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금리까지 높은 상황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1억씩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세력들이 조 단위 이상을 굴리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조 단위 이상만으로도 정말 굉장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들한테는 큰 금액이니까. 아니 어디 수수료도 0.15% 1%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만큼 조 단위 이상씩 굴리는 이제 세력들 기관들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히지가 않으면 파월도 어제 연설을 했죠. 이거 인플레이션 목표로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게 독단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다른 나라들이 다 망합니다. 다 힘들어요. 달러를 벌어들이는 나라들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것들을 미리 예고를 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원화가 물론 한국 작품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는데 한국은 워낙 좀 많이 띄워진 게 있죠. 실험대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요. 실험대가 뭐냐면 전쟁까지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원화같이 폭락해가지고 IMF 때랑 유사하게 그런 상황들 또다시 발생을 한다면 그냥 지금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닌 이상 힘들어요. 지금도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높고 다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뒤늦게 기회를 그러니까 이 심리를 이용한 거라니까요. 3월 1일날 비트코인 1억 가격 1억 소식들 보고서 이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코인 시장 다시 한번 21년 같은 기회가 오나 싶어가지고 이걸 꼬신 거라고요. 이거를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그 장은 끝났다. 미리 선반영 사이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냥.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요. 올려줄 의지가 없다. 그리고 이러다가 뭐 금투세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이용해버리고 가상화폐 이제 세금 같은 거 유예 안 되고 그대로 진행한다 하면 더 최악이죠. 근데 그거 진행될 수밖에 없죠. 지금 돈이 빵꾸난 데가 한두 개가 아닌데 세금 걷어야죠. 세금은 어떻게 또 밀어. 돈을 또 이제 미국처럼 찍어낼 수도 없는 거고.
미국은 찍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가 볼 때 이것도 예상을 해요. 뱅크먼 프리드 그 임기 끝나기 전에 사면해주고 바이든이 물러날 수도 있어요. 특별 사면해주고 대신에 특별 사면해주는 조건들이 FTX 채권자들에게 돈들 다 배상을 해주면 뱅크먼 프리드 1년도 안 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근데 걱정되는 건 없죠. 이미 다 피했잖아. 뽀모를 느껴요? 피하셨잖아요 지금. 그쵸? 아니 뭐 댓글들도 뭐 가끔씩 요즘에 그런 댓글들 뭐 이제 안 달리는데 다 피했잖아요 우리. 아니 즐기면 돼요. 그냥 일상 즐기시다가 시즌 또 오겠죠. CX 시즌 오겠지 언젠가는. 지금 왜 굳이 막 이렇게 난이도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굳이 차트나 이런 것들을 왜 봐요? 오겠지. 저도 걱정이에요. 컨텐츠 뭘로 하지? 그렇다고 덱스 그 크래시처럼 막 브렛 그런 것들 하는 것처럼 덱스 부족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저도 걱정입니다. 이 컨텐츠 앞으로 뭘 해야.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저는 멘탈 관리사가 아니에요. 희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성적이고 어떠한 뭐 이제 허황된 꿈이나 이런 것들을 꾸지 않고, 저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고, 저는 제 주제를 알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판단을 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높다라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아닌 거를 가지고다가 이제 희망회로 돌리면서 붙잡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런 이제 조롱의 댓글들이 달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현물 잡고 있는데 유튜버가 떨어진다 하면 당연히 비웃겠죠. 그때는 괜찮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한국이 또 이제 지금 점유율이 2위잖아요. 2위. 점유율이 2위예요. 전 세계에서 2위인데, 그러니까 이게 타겟이 될 수가 있다. 한국 시장이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뭐 말해드릴 것도 많은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그냥 코인 시장이 끝났는데 뭐 중간에 뭐 자질구레한 반등들 오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이 같은 게 2,000원까지 1,500원 회복하지 않은 이상 시즌 끝났다고. 반등 오겠죠. 하락하는 만큼 패닉 세일들 나오면 반등들 오겠는데, 결국 반등 오더라도 다시 결국 하락할 거예요. 언제까지요? 최소 9월달인데 창펑자오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월달쯤에 이제 나와가지고 러니백 러니백 투 터보인가? 그거 뭐죠? 그 주슈가 말했던 러니백 터보, 그 3AC의 주슈가 말했죠. 잠깐 이제 몇 개월 정도 살다가 나온 조사 불응으로 해서 그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밖에 없어요. 창펑자오가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런 크립토 불장 역할들을 못할 테니까 공백 기간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 공백 기간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10월달 되기 전까지 무조건 마운트 곡수 물량들 다 풀려야 돼요 올해는. 그리고 현물 ETF 이더리움도 그게 거절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나마 기대를 했던 게 금리 인하 그런 기대인데,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21년도처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따지면 그냥 선반영이 그냥 끝난 거죠. 선반영이. 그리고 오히려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려고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유예 기간들이 있어 보일지언정 결국에는 시장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막 수직 하락은 안 하는데, 하락해도 반등은 오겠죠. 반등은 오는데 결국 다시 떨어지는 장이 지속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9월달까지 최소. 창펑자고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9월달, 10월달 그때쯤이면 마운트 곡수 물량도 다 풀리고, 대신에 그 전에 살아남는 게 중요하겠죠. 또 이제 조만간에 리플코인 재판 판결 나오거든요. 리플코인도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악마의 코인이 문제예요. 이거 맨날 월 초마다 에스크로 물량 있다가 이렇게 옮기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업비트랑 비썸이랑 바이낸스 입금되는 거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것도 방심하다가 뒤통수 당합니다. 리플 에스크로 물량들 이거 락업 해지했다가 풀었다가 지갑 옮기고 이런 것들 월 초마다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이제
거대한 물량들을 거래소로 옮기는데 이거 그냥 지갑 이동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가 방심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거 벌금 마련 위해서 덤핑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불법이냐? 불법 아니에요. 그 재판부가 판결을 했어요. 거래소 입금해가지고 매도하는 거 자체가 개인한테 매도하는 건데 그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까지 안 하고 다른 것들로 충당할 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 기관들한테 팔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기관들한테 이제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거래소 입금해가지고 매도하는 그런 과정도 많이 있었어요. 2019년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좀 이제 그 공백을 좀 채워줬던 게 기관들한테 돈을 팔아가지고 메꿨는데 그게 이제 안 돼요. 소송 이후부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매출로 마련하나요? 아니죠. 리플 팔아야죠. 거래소 입금해가지고 매도하는 그 순간들 이거 온체인 데이터 알림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락업 해제되고 뭐 에스크로 물량 올리고 이런 것들이 거래소로 입금하는 순간부터 그때 시그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만약에 시장에 충격 오면 비트가 뭐 이제 떨어져 가지고 그게 살 수 있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오히려 사람 심리가 그때는 못 사요. 공포 분위기라서. 그리고 이 지속되는 상황들이 최소 9월 달까지가 지속이 될 수가 있다. 새로운 추세 전환을 생각을 하시는 거면 최소 9월입니다. 최소 9월. 정고점을 만약에 비트코인이 불런장을 진짜 그대로 간다면 최소 9월 10월인데 그것도 몰라요. 그거 가봐야 돼요. 솔직히 저 자신이 없어요. 올해 2억 간다 3억 간다 그게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갈 거였으면 조정이 좀 빨리 나왔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빨리 나왔으면 그게 됐어요. 차라리 이러다가 막 한 50% 이렇게 떨어뜨려 버려가지고 롱들 다 털어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좀 유지가 되면서 상승 사이클이 연장이 될 수 있는 거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매수 기간 너무 오랫동안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올해 자신이 없어요. 이거 9월달 10월달 되더라도 비트코인이 올해 굳이 그렇게 달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갈 거였으면 좀 조정들을 빨리 줬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조정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계속 이제 코인들 사라고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최악이면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파산하는 거 아닌 이상 그래도 건강한 조정이면 진짜 극단적이면 이렇게까지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유사 코로나 빔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코인 시장 끝났어요.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뭐 그냥 희망회로 굴리면서 제가 이거 불장 올 겁니다. 멘탈 잡으세요. 21년도에도 불장이 왔고 그때도 기관들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허황된 꿈을 심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패턴 자체가 지금 다르니까. 반감기 이후에 올랐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올랐어요. 무조건 반감기 지금 끝났죠. 이제 앞으로 오를 겁니다. 그거 제가 대비해가지고 그 채산성 어떤 걸로 메꾼다 했죠? 비트코인 생태계로 비트코인 마켓으로 수수료로 충당할 수가 있고 반감기 전이랑은 다르게 그때는 반감기 전에 이후에 올랐다 그게 아니고 지금은 그거 대비해가지고 반감기가 되기도 전에 올랐어요. 이게 역패턴이다. 역패턴. 그러니까 앞으로를 21년도처럼 똑같은 상황이 올 거다라는 것 자체의 예상이 이게 되게 모순된다. 그간의 패턴을 다르게 왔으니까. 원래였으면 이렇게 끝나다가 원래 여기서 끝났어야 됐다니까요. 그럴 거였으면 반감기 되기 전에 한 이쯤 돼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갔어야지. 이때부터가 그거죠. 이때부터가. 근데 그게 아니고 미리 올랐다라는 건 역패턴이 될 수가 있어요. 모두가 생각하는 21년도 불장 같은 상황들을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때랑 상황 자체가 다르고 유동성이 유입이 되던 시기, 신규 가입자가 1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늘어나는 시기, 새로운 신고점을 뚫는 시기, 김프까지 붙어가지고 투기 열풍인 시기, 유동성 버블 시기, 이때랑 어떻게 지금을 비교를 해요. 이때랑 지금 금리 그때랑 다르게 금리도 높지, 유동성도 축소됐지, 돈들도 없지, 사람들 신규 유입이 되는 것도 아니지. 완전 정반대인데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알트장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댓글 달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혼자 사세요. 본인이 왜 악의 구렁텅이를 같이 가려고 해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